서울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중 농업기술센터 및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심사를 거쳐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민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수장 김민재입니다. 바쁜 의적 활동 중에서도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 예산은 25억 4,452만 원으로 본 예산 대비 3,55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 일반 회계는 170억 6,167만 7천 원으로 본 예산 대비 5억 3,43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2쪽에서 384쪽 지원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1억 8,411만 원이 증액된 68억 2,4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운영 공모지 근로자 피복비 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기농 복합서비스단지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행사 운영비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본관 전기실 수배 전반 자동구간 개폐기 교체를 위해 시설비 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평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아스콘 포장공사를 위해 당초 1,140평방미터에서 3,387평방미터로 공사 면적이 확장됨에 따라 시설비 3,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펜스 교체 공사비 1,352만 원, 배수로 치마 복구 공사비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아스콘 포장공사를 위해 당초 572평방미터에서 1,432평방미터로 공사 면적이 확장됨에 따라 시설비 1,1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농업기계 현장 실무 교육사업비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굴삭기 구입 자산 취득비가 확정내 시 변경에 따른 도 12 비율 변경으로 전체 금액 변동 없이 도비 비율을 당초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였고 12 비율을 당초 2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도비보조사업 확정내 시 금액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910만 원으로 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전문 농업인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추가 합격자 발생으로 배정 인원 변동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에서 386쪽 기술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1억 8,050만 원이 증액된 44억 9,8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느지양 고품질벼 수량성 향상 시범 4개소에 1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 특화 작목 복분자 이상 기상 대응 안정 생산 시범으로 5개소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49만 8천 원을, 재료비 200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7,200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보조에서 민간 경상 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방재단 병해충 방제 협의회 위원수당 지급을 위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 운영을 위한 재료비 200만 원을 감하고 사무 관리비 200만 원으로 지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87쪽에서 388조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1억 6,970만 4천 원이 증액된 37억 6,20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생물실 운영에서 안전정책과 실험실 안전관리 점검에 따른 현장 지적사항 처리를 위해 압력 용기 등 4종에 대한 자산 취득비로 1,336만 5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분석실 증축을 위한 실시 설계비와 설계 공모 보상금으로 시설비 8,40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서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시범 국비사업 추가 배정에 따라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 집행 잔액으로 21년 30만 5,500원, 22년 21만 6,500원, 23년 174만 5,940원 등 보조금을 반환하고자 총 226만 7,94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 안중 농촌 전문 인력 육성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조 수입 계획입니다. 24년 1월 4일 시금고 재예치 시 이율 변동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억 976만 9,150원으로 927만 5,577원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자 발생 및 집행 잔액을 합친 최종 예치금 회수액 변동에 따라 전년도 말 2월금이 27억 31만 1,196원으로 418만 8,804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조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 변동에 따라 예산 편성액을 제외하고 시금고 예치금 27억 3,378만 원으로 50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 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 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운영 계획으로 수입액은 16억 4,077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406억 1,573만 9천 원이며 올해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9억 7,496만 2천 원이 감액된 266억 2,300만 8천 원입니다. 수입 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및 전입금, 이자 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지출 계획에서는 중앙역사공원 조성사업비 5억 및 예치금의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 지출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숙 의원입니다. 지원기획과 과장님 382쪽에 보면 그 유기농 복합 서비스 단지 물놀이장 운영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그 눈썰 매장을 그 장소만 제공을 했지만 눈썰 매장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런 안전 불감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물놀이장 하는 것도 조금 생각 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예, 지원계획과장 최주희입니다. 의원님께서 무슨 염려를 갖고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저희도 알겠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유기농 단지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뭐 작은 뭐 말썽은 있었지만 어린이와 그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많이 찾아주셨고 또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올해도 그 꿀잼 청주시 조성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 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여름철에 노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어딘가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제 안전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뭐 하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 안전이 최우선이죠. 사람이 안 다치고 즐겁게 즐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전요원을 하루에 14명 정도 배치를 해서 그 워터파크나 그 수영장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좀 시민들이 어린이들이 와서 좀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술보고과 과장님 예, 기술과장 홍인표입니다. 385쪽에 그 식량 작물 기술 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 느니양 고품질 벼 수량성 향상 시범 이게 우리 행감 때 드문모 심기 이걸 해서 목을 바꾸셔서 이렇게 다시 신규 사업으로 넣으신 거죠 이거? 예, 기술과장 홍인표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작년도 행정사업안 때 본 예산에 이제 삭감이 됐었습니다. 밀류 네. 관련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느니양 고품질벼 수량성 향상 시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은 이제 지금 기후 변화와 이제 품질 변화, 기후 변화에 따라서 품질 변화와 이항적기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항적기가 조생종 같은 경우는 6월 9일에서 6월 14일 있었는데 6월 20일에서 6월 25일 좀 바뀌었고요. 중생종은 5월 27일에서 6월 2일이었는데 6월 15일에서 6월 20일로 좀 바뀌었습니다라고 만생종은 5월 15일에서 5월 22일이었는데 6월 5일에서 6월 15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가장 많이 하는 품종이 알찬미입니다. 알찬미는 중생종 품종이라 저희가 이제 되도록 전에 같은 경우 농가들이 5월 20일경에 대부분 정식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일찍 심으니까 수발화도 생기고 병해충 문제도 생겨서 수량도 떨어지고 품질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생종의 알찬미를 좀 늦게 심기를 좀 권장하고 또 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농가들의 이제 노동력 고령화가 되고 노동력이 이제 부족하게 해서 농력을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농자재를 적게 사용하고 노력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이게 밀묘 이항기를 사용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좀 필요한데요. 보통 우리 농가에서
한 2학기 같은 경우 6조씩이 한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밀묘 2학기는 옵션 포함 안 한 경우에서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옵션 포함하면 한 4,600까지 쭉 올라가요. 그래서 농가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센터에서 시범사업 추진하지 않으면은 특히 이제 중소농가들의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센터에서 시범사업 추진해서 농가들 부담도 줄이고 또 이 사업을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밀묘 2학기 보급 실적을 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23년까지 5개년 동안 저희가 20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면적은 보니까 284.6헥타인데 이게 보니까 청시 전체 면적의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어느 정도 보급이 될 때까지 좀 더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좋은 사업이 여기서 중단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좀 어디서 해야 될지 이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거고요. 올해는 위원들께 좀 죄송하다고 좀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사정이 있더라도 좀 절차를 좀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5년간 계속 지속해왔다는 그 점에서 저희가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그때만 해도 목을 좀 바꿔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뭐 이제 과장님도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볼 때 그 일반 2학기하고 밀묘 2학기하고 그 차이점은 뭐예요? 밀묘 2학기, 일반 2학기 차이점은 이제 제식할 때 주수 거리가 틀립니다. 일반 그러니까. 보통 2학기는 이제 70주 평당 70주가 생기면 요거는 이제 50주 정도. 그럼 그 모판도 틀린 거예요? 모판도 이제 일반 모판 같은 경우는 셀 크기가 좀 큰데요. 밀묘 전용 모판은 그 셀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밀묘 2학기가 필요해가지고 이것까지 다 올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이제 농촌 노동력도 부족하고 이제 자재비 뭐 이런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밀묘 농법을 이제 농가에 꼭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난 본 예산 때도 심사도 했지만 이게 중복 사업이 좀 많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도 뭐 다시 증액 편성한 이유가 다 지금 이 말씀하신 거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 지금 전 설명서도 찾아보니까 한 554쪽에 보면 추경 예산으로 느디양 고품질 벼 수량 뭐 향상 사업을 인해서 다시 시작을 하셨고 또 본 예산 시범 사업과 또 차별화되는 부분은 또 어떻게 무엇이 차별화된 것인지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냥 농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고령화가 되니까 이게 이제 시범 사업을 해서 많은 보급이 돼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과장님 질문사항 작년에 지난 행감 때 저희가 여기 낭성 고용 미생물 센터에 그 CCTV 그건 어떻게 지금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권홍수입니다. 저희가 그 들어온 입구에 그 CCTV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은 또 여자 공무직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남자 직원하고 여자 직원하고 하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했을 때 내부에는 CCTV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는 원하지를 않아서 내부에는 안 하고요. 바깥에는 CCTV가 있어서 들어온 입구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 현관 쪽으로. 그래요? 그럼 그쪽에서도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요? 그리고 직원분이 이제 두 분이 그전엔 여자분 두 분이었는데 지금은 여자분 한 분하고 남자분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정수 의원입니다. 요즘 농사철이라 우리 과장님도 바쁘시죠? 지원계획과장님, 이거 382쪽에 보시면은 지금 시설비가 이거 원평 농업 임대사업소가 사실 지금 준공한 지 한 4년 되나요?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지금 포장 같은 거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예산 낭비 아닌가요 혹시?
이분들 그 지금 저기 그 하자 보정 기간은 끝난 건가요? 네, 몇 년이에요? 하자 2년이에요? 3년이에요? 네,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났고요. 거기 제가 그래서 그 좀 현장 사진을 겸한 자료를 그 자리에 배부를 해드렸는데 예.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 많이 좀 손상된 부분만 포장을 하려고 당초 이제 작년 분예산 심의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올해 봄에 다시 현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심한 부분뿐만 아니로 전체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발생돼서 포장할 때 좀 같이 전면적으로 해서 관리를 좀 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전면적으로 좀 포장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우리 여기에는 저기 뭐 염화칼슘 같은 거 안 뿌리죠? 염화칼슘 뿌립니다. 뿌려요? 마당에도? 예. 이 펜스도 이게 교체를 해야 돼요. 그냥 놔두고서 지금 그 담장에 CCTV 없나요 혹시? 담장 쪽에는 없고요. 그 임대사업소 건물하고 그 출입구 쪽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뭐 사람들이 넘어오고 그래요? 그 주변에서도 최근에 지금 도난까지는 아니어도 그 저기 옆에서 그 방화 사건이 나서 지금 경찰서에도 조사를 받고 있고요. 또 거기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불용농기계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좀 거기 기계를 여러 개 갖다 놓다 보니까 저희가 모르게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나머지 펜스 안 된 한 120m 구간을 좀 1m로 낮은 걸로 돼 있는데 나머지 다 2m로 채워서 그 방범상 뭐 보안상도 좀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도 그런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개상을 하게 됐습니다. 글쎄 이게 보내는 CCTV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게 얼마 뭐 예산은 얼마 안 돼서 CCTV는 뭐 사후적이고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보안이나 방범상 필요해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올리지 과장님. 필요 안 하면 올리겠어요. 근데 처음에 할 때 잘 하면은 괜찮지 않았겠나 이런 그 점에 대해서 조바심에서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죄송하게 1m든지 2m짜리로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네. 것도 지금 몇 년을 지금 파악도 못하고서는 지금 시공을 해놓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그래 그 4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은 5년 됐다고 그러면은 5년 밖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시공을 해놨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점에 과장님이 대해서는 하신 건 아니지만 다른 분이 죄송하게 하셨지만 그걸 지적을 하는 거죠. 쓸데리 없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보호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과장 홍인표입니다. 이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을 의원님들한테 그 사전에 설명을 좀 잘 드려서 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예산에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이제 그대로 또 다시 1억 4천을 또 올리셨는데 이런 거를 뭐 소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간담회라든지 해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좀 제대로 하셔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의원님들 개개인으로 사무실이나 유선으로 통화를 해서 좀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예, 기술과장 홍인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사전에 의원님들 다 모이신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쎄 뭐 과장님 계속 뭐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듣기는 거북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국비 사업이든 뭐 보조 사업이든 도비든 사전에 한 번씩 그 사업 설명을 해서 뭐 국비 올리는데 거기서 잘리는 건 어쩔 수 없어도 설명을 하고서는 국비에서 가지고 오면 좋죠 우리도. 근데 설명을 하나도 안 하고서는 어느 날 갑자기 국비 됐다고 해달라고 그러면은 의원님들도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사전에 수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개발과는 이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이거 7천만 원 증액한 거는 이건 뭐예요? 사업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연구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여기 농식품 체험기트 상품화 기술 시범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죠? 예. 이게 저희가 올해 추가로 국비 사업 추가로 예산이 배정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농가 상품에 그 키트하고 가공, 판매, 체험 연계된 농촌 농축합 산업화 농가수도 확출을 위해서 신청하는 예산입니다. 체험 키트라는 게 뭐예요 이게? 혹시?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가져가 갖고 비대면으로 이제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때 그 대면이 안 되잖아요. 예. 그때 그거를 갖다 비대면으로 이제 집에 보내서 집에서 그 설명서대로 고추장을 해보는 거예요? 많이 고추장이었고 고추장이 여기 들어있어 갖고 그 설명대로 이렇게 만들어요. 올해도 그 뭐 고추장이라든가 뭐 이 간장 같은 거 그 체험 활동은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도시농업관에 소비자분께서 그 도시농업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의원입니다. 지원교육과장님, 뭐 임정수 의원님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원평농기계 임대사업소 와스콘 포장이 당초에 2,600인데 증액되었고 남이도 1,700만 원이 1,100만 원이 증감되었고 이런 부분은 당초에 본 예산에 좀 계획대로 좀 잡아서 했으면은 지금 임대사업소가 한참 시민이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 여름 지나 다 한전 시즌 끝나고 나서 이거 공사를 하면은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과장님? 예, 지원계획과장 최주입니다. 의원님께서 무슨 염려를 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한창 4, 5, 6월 달에 농번기인데 그때 공사를 해도 되겠냐, 좀 미리 챙겨서 좀 농번기 왜 농한기에 공사를 했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도 그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저희들이 처음에 올렸을 때랑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서 현장에 방문을 해보니 뭐 크랙이라든지 그 중심부에 뭐 출입구 쪽에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계속 뒀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아서 포장하는 김에 전면적을 해야지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좀 더 올리게 됐습니다. 저기 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도직이나 연구직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고민하다가 추경 예산도 세우고 이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문성을 갖고 하는 분들을 모셨다라도 좀
의뢰를 해서라도 이게 본 예산이 끝나면 농번기 되기 전에 이게 싹 끝나갖고 시민들이 오는데 불편하게 없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포장하려다 보니까 또 이런 현상이 그 확장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에 저 의원님들께서 잘 해가지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 시민들이 덜 찾는 주말에 혹시 공사업 차량 조율을 해서 그때 좀 포장을 할 수 있게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나를 데려다 좀 자문을 구하고든지 물어보든지 해갖고 좀 이게 좀 일찍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도시농업 페스티벌을 한참 준비 중에 전 직원이 거기 투입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김민재 소장님. 예, 센터 수장 김민재입니다. 예, 전 직원들 협조하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그런 거를 좀 사전에 좀 해놨으면 좋겠다,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뭐 우리 이인수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유기농 복합사업단지 물놀이장이 예산이 얼마였어요, 지주과장님? 예, 지원계획과장 최주입니다. 작년에도 9,500였었습니다. 9,500? 예. 물가 변동에 의해서 이거는 더 안 줘도 다 올해 설치되는 거예요. 예산 계획 세울 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정도만 세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올해 그 참여업체 가상 예산 그 청구 저기를 받지 않았나요? 지금 물가 변동에 의해서 다 지금 작년 대비 안 된다고 하는데 어째 이거는 그래도 작년 거에 한다고 그래서 감사해서. 저희들이 결제는 다른 부서에서 맡아갖고 결제 과정까지는 제가 관여를 안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요 사업이 없어질 체육시설과에서 했나요 그럼? 아닙니다. 저 작년에도 저 연구개발과에서 세워서 연구개발과에서 추진했었습니다. 우리 연구개발과에서 예. 권영순 과장님이 이거 담당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연구개발과장 권영수입니다. 예, 작년에 저희가 물놀이장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1월달 인사에 시설팀이 한 명이 감축이 되고 또 유채꽃 밭은 면적은 4배로 증가돼 갖고 저희 시설운영팀이 업무가 가중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9,500 예산은 저희 담당자가 그 알아보고서로 예산을 세운 금액이 나온 금액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우리 기술보급과 과장님 385쪽에 예, 기술과정 홍익표입니다. 지역 특화 장목 폭분자 이상기후 대응 이거 설명 예산서 설명서에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4,200에서 3,5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이게 그 증감된 이유가 뭔가요, 이게? 예, 기술과정 홍익표입니다. 추경에 이번에 5개소에서 이제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올린 사업입니다. 뭐를 이거 저 이상 기후 대응 안정에 있어서 어떻게 복분자 농가에 뭘 어떻게 5개소에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최근에 이제 복분자가 보통 6년에서 7년 정도 수확을 합니다. 한 번 심으면. 예. 근데 최근에 잦은 강우하고 뭐 연작의 피해를 해서 복분자가 1, 2년 정도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요는 오히려 좀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토양 환경하고 재배 방법을 좀 개선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거 저번 그 행정사무감사도 내가 이거 지적한 사항인데 예, 복분자가 그 3년 나무라면 나무가 고사되기 때문에 옛날에 복분자를 할 적에는 5년 정도 수확을 그 낭송해서 했던 건데 이런 부분이 그래도 최소한 5년간 수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센터에서 더 연구 지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를 그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이 좀 농가에 농사 짓는데 안정적 그래도 농사를 할 수 있는 좀 기술을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려요. 네, 기술국가장 홍인표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대답은 열심히 하시는데 현실이 열심히 안 되는 것 같아서 늘 걱정이 많아요, 과장님. 연구개발과 우리 권 과장님 하단에 농산물 안정 분석실이 증축이 되는데 연구개발과장 권옥수입니다. 이게 8,400억이 이게 8,400만 원이 실시 설계비지요, 이게. 예, 실시 설계비 7,643만 원 하고요. 공모 보상금 764만 원에서 8,407만 7만 원. 예. 이거 저기 공유재산을 받은 건가요? 예,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그 공유재산 심의 관리 계획 1개월을 했고요. 이제 이게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은 설계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분석실이 지금 있는데 그거 갖고는 모질라는가 보지 지금. 저희가 이제 2019년에 저기 신축을 했는데요. 그때 예산이 적고 공사비는 가다 나오는 바람에 그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를 빼놓고 건물을 졌습니다. 그래서 저온 저장도 없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농업용수 분석을 신설하게 돼서 업무량이 좀 늘어나니까 예. 그래서 중축하게 됐어요. 업무량은 늘었는데 TO는 줄고 있고 큰일 났네. 그래요. 자, 어젠 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첫째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는 모든 지도 사업이 농민들한테 어떻게 돌아갈 건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보고과하고 연구개발과에 대한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판정수 과장님은 요즘 눈코뜰 새 없이 바쁘신데도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도시농업감장 반정숙입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면 안 되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과 또 도시농업 관련 연구회들이 지금 현재 이번 주 내 거의 다 이제 시설물 같은 것들을 다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를 해서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꽃을 피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늘이 심수를 부려갖고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유채. 유채 꽃은 이제 연구개발과에서 작년에 조금 일주일 정도 약간 그러니까 늦추는 게 좋겠다 네, 했는데 약간 늦추는 게 좋다고 해서 올해는 5일을 늦게 파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적당히 비도 내리고 꽃이 한창 올라와서 다음 주 축제 기간에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재 소장님 꽃대 잘 올라오고 있습니까? 예, 센터수장 김인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천부지에다가 유채 꽃밭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광유역청에서 이제 하천부지를 조명 허가 받을 때 그 하천부지에 이제 그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을 안 하는 조건으로 이제 조명 허가를 받다 보니까 유채를 갖다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작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그 영양분을 갖다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하천변이다 보니까 모래땅 또 자갈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포장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 즐길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주한 전 직원이 매달려 고생하는 건 내가 수시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참 작년보다 더 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하늘이 심수를 부려서 잘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치리아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권영순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미생물 생산 보급에 있어서 지금 한 823톤 생산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다 소진이 됐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권용수입니다. 저희가 연간 823톤을 계약해서 그걸 달성해서 농가분들한테 보급 잘하고 있습니다. 추경 증액 사유가 뭐 안전정책과 실험실 안전관리 점검 지적사항에 따른 뭐 지적사항으로 해서 증액 계상을 하셨다는데 이 내용에 좀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생물실 운영하다 보면은 좀 다칠 염려가 있는 실험실 그런 도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용기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내구 연한 초감이 가압으로 해서 용기가 파열 또 폭발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고요. 이동식 작업대는 높이가 1m 이상의 이동식 작업대인데 가장자리 난간이 미설치료돼서 추락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식 공기 건조기는 이 압력 용기와 연결된 기계로 그 노후에 따른 수리 부품 수급이 불가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임정수 의원님께서도 신기술 보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지원 장비에 대해서는 뭐 세척기나 착즙기, 뭐 분말 정지, 건조 이런 거는 좀 인정을 하겠는데 뭐 손소독기나 이 포충기, 뭐 이 에어커튼까지도 이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좀 거기에 대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 연구개발과 아닌가요? 그리고 예, 저희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험의 사업 내용이 그 세척기하고 찹즙기, 분말 정량기, 건조기 등 이런 게 그 체험키트 상품화하는 제조 시설하고 장비입니다. 그리고 손소독기, 포충기, 에어커튼은 식품 제조 사업장 위생 시설 및 장비라서 이 체험키트를 만드는데 그 위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위생적으로 꼭 필요한 거는 맞는데 뭐 건물 자체에 처음 이 사업장에 뭐 에어커튼이라 이런 거는 좀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근데 이제 돼 있는 농가도 있고요, 안 돼 있는 농가도 있어서 그 되어 있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없을 경우에 이제 농가가 선정이 되면 그런 것도 이제 설치를 하려고 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 이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취지에 맞게끔 그 장비를 뭐 여러 가지 장비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 의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예, 먼저 하시죠. 예. 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은수 의원입니다. 예, 소장님이야 그 과장님들 그 추경 일추에 그 필요한 예산이어서 이렇게 그 편성을 하셨는데 각 과별로 한 가지씩만 그 사업비에 대한 거 이행해야 되는 그 사업에 대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한 가지 사업만. 예, 지원계획과장 최주희입니다. 저희는 유기농 복합 서비스 단지 물놀이장 운영 9,500만 원 거예요. 예.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 아스콘 포장 등 4건 해가지고 6,891만 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유기농 단지 복합 서비스 물놀이장은 당초에 저희 시장님께서 3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2024년 청주 꿀잼 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 유기농 단지 물놀이장도 포함이 돼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요. 저 농기계 임대사업소 아스콘 포장 등 공사 4건은 작년에도 2건은 작년에 본예산에 심의를 일부 받았는데 현지 방문해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서 이번에 공사할 때 면적을 확대해서 공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현장에서 판단이 돼서
아스콘 포장 2건을 확대를 했고요. 그 펜스 공사는 그 120m 부분이 당초 준공할 때 1m 미만의 낮은 구간으로 돼 있는 거를 그 현지 담당 그 임대사업소 담당자가 수차례 그 좀 펜스를 좀 규격에 맞게 2m 정도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얘기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보안상이나 방범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개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원평 배수로 심화는 작년 7월 13일부터 15일 3일 동안 청주에 비가 400mm 넘게 내려가지고 거기 원평 임대사업소가 좀 저지대라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 포장한 밑에 배수로 밑에 흙이 쓸려 내려가서 그 배수로가 주저앉고 그래서 그 배수로 부분 한 60m를 복구하려고 이렇게 공사 신규 사업을 올려놓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추경 일축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우기 전에 그 시설이 다 정비가 되는가요? 예, 지원계과장 최주입니다. 아까 남일현 의원님께서도 지금 농번기와 겹쳐갖고 공사가 가능하냐 그렇게 저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농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이 세워진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말이라도 공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시민 불편함이 없게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382쪽에 유기농 복합 서비스 단지 물놀이장 운영에 관련해서는 이 코로나로 20년, 21년, 22년이 계속 휴장이었었던 상태였죠. 예, 그래갖고 안 하다가 작년에 이 똑같은 금액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23년도에? 예. 그래서 작년에 기간 내 운영을 한 게 4,380명 정도가 시민들이 방문을 해서 즐기고 또 거기서 유기농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봐서 올해도 좀 그 꿀잼 공간 조성도 조성이지만 저희 유기농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예산을 계산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들 청주시에 물놀이장이 계속 그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 물놀이장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지난 예. 4월 6일에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예. 제정이 된 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조례 숙지해서 그 안전한 물놀이장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우려와 염려 없도록 저희들이 네.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 가지씩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예, 기술국과장 홍인표입니다. 저희 기술국과는 추경 사업으로다 느디항 고품질별 수량성 향상 시범 사업하고 지역 특화 작물 복분자 이상 대응 안정생산 시범 사업을 2건을 올렸습니다. 네. 아까 이인숙 의원님이 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중점적으로 추진할 게 이제 느디항 고품질별 수량성 향상 시범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은 이제 기후 변화로 해서 품질 변화와 이제 수량성 등 이제 변화가 감소되고 품질이 나빠지고 하는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항 시기를 좀 늦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주시 대표 품종이 이제 알찬미가 있습니다. 이건 중생종표인데 당초에는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가 이항 적기였습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에 따라서 6월 15에서 6월 20일로 이항 적기가 변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농업인들한테 지도와 홍보를 할 목적으로 한 사업을 하고요. 특히 또 이제 여기 사업 내용 중에 밀미유 이항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육류 상자나 상토 등 농자재를 적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운반이나 상자 관리하는 시간 노동력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 이제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생력 재배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들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본 예산에 좀 삭감됐지만은 이번 추경에 이렇게 또 올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작년 본 예산에 왜 삭감이 됐다고 알고 계세요? 예,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한테 이제 대처를 좀 잘못했고요. 네. 특히 이제 이게 연속 사업인데 이제 저기 시책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이게 꼭 농업인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5년간 사업을 했지만은 전체 보급률이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농업인한테 좀 농사 짓는데 부담 좀 덜 들고
앞으로 이게 좀 보급을 좀 더 해야 될 사업 같아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지금 기술 보급과에서 예, 기술 보급과가 시범 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 그죠? 예 그럼 그렇습니다. 그 시범 사업이 그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적재적소에 그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 사업에 대한 거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고 체제가 좀 더 잘 연결이 되고 추진이 됐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지금 그 기후 변화나 뭐 품질 변화 뭐 또 이런 수량성 감소에 대한 그거에 맞춰서 그 우리 청주시의 그 알찬미로 대처하기 위한 그 지금 이것도 명칭을 좀 변경을 하신 거야,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성의를 보인 것 같고 또 어쨌든 그로 인한 저희들 의원님들이 다 농업인들한테 어떤 그런 효율적인 사업으로 그 전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심도 있게 심의하는 거지 이게 뭐 그 우리 집행부들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보고 체제라든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그 소통이 안 됐을 때에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또한 집행부의 그 어쨌든 좀 그 행정력에 대한 그 부족함이 아닌가 그렇게 그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그러한 그 시범 사업에 있어서 그 취지에 맞게끔 시범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그런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용순 과장님. 예, 연구개발과장 권용수입니다. 저희는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에 대해서 분석실을 증축하고자 실시 설계 매진 1,643만 원 하고요. 설계 공모 보상금으로 7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증축하려는 목적은 농산물 안정성 관심 증대 및 안정성 확보와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신규 병해충 방제 시스템 구축과 저희가 유해물질 농업용도 분석 신설 등 업무 확대로 증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증축하려는 저기는 1층 확장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네, 그 지금 과장님께서 그 답변하신 그 기후 변화로 인한 그 농산물이 그 안정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소장님, 관장님.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저희 도시농업관은 이번 추경에 계상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 총체적으로 그 소장님께서 지금 그 사계부서의 그 과장님들과 좀 긴밀하게 소통을 좀 잘 하시고 그 오픈 테이블에 그 서로 그 단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좀 미팅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해가 가지 않게끔 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은 앞으로 향후에 지금 기술보급과도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렇게 부서에서 이렇게 야심차게 사업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셨는데 소장님은 앞으로 임기가 남지는 않았지만 그 남은 임기에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그 사업들에 대한 것을 소통을 할 건지 의회와 어떻게 소통을 해서 이런 그 느디양교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에 삭감이 돼가지고 추경에 올려서 이거 지금 의원님들 간에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이런 사업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한 당부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센터 소장 김인재입니다. 먼저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또 과장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 올린 추경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농가들 그 소득층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렵고 좀 힘드시더라도 이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아요. 매 해마다 듣는 그런 그 답변인데 그런 그 상습적인 그런 그 답변 내용 말고 실질적으로 그 농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예산 심의 때만 와서 이렇게 보고하시지 말고 사전 미팅도 좀 해주시고 부서들 간의 업무 그 소통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그 예산이 삭감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에 대해서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는 뭐 다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노엄청천의 위원님들께서 다 한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사전에 지금 우리 노엄청천의 위원님들과 좀 설명을 또 해주시고 교감을 해서 이 사업이 좀 원만하게 좀 추진되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5월 3일부터 도지농업 페스티벌이 지금 행사가 지금 진행되는데 이 사고에 뭐 즐길거리, 뭐 볼거리 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거기에 대비를 지금 충분히 하셔서 행사를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민재 소장님 다시 한번 이번 행사에 좀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지금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센터 수장 김민재입니다. 금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5월 3일부터 6일까지 이제 4일간 도시농업 페스티벌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우려하는 거는 그 안전사고 없이 이제 잘 추진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비책을 좀 면밀하게 세밀하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려되는 것이 이제 주차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기농 복합단지 구청 보건소 그 부지 자체가 이제 주차 시설이 이제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히 옆에 그 LH 부지에 공사장이 있어서 협조를 받아서 어느 정도의 그 주차 문제는 해결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보다도 한 4배 정도의 그 유채 그 꽃밭을 갖다가 확대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하천변이다 보니까 생육사항이 생각만큼 원활하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축제 기간에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농업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민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전체 직원분들이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성공적인 행사,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석희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사업본부에는 항상 애정을 갖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를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 도시 사업본부 소관 세임 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 3,454만 6천 원이 증액된 195억 6,07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합쳐 기정액보다 159억 5,129만 원이 증액된 840억 6,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출 예산 중심으로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432쪽 공항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액은 기존액보다 104억 5,449만 원이 증액된 300억 442만 4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14억 4,45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33쪽입니다. 근린공원 녹지관리 사업 9억 9,125만 7천 원, 근린공원 잔디관리 사업에 1억 5,470만 8천 원, 금천 배수지공원 웰리스 공간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중흥 근린공원 시설 정비 사업 2억 원, 두꺼비 생태공원 시설물 보수 및 개선 사업 2억 원, 율봉 근린공원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7억 원, 명심 근린공원 사면 정비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 대비 공원 물길 쉼터 조성 사업은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 기금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녹지관리 사업에 2억 1,823만 8천 원, 명경 어린이공원 및 강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사업 선정됨에 따라 1억 원을, 무남 생태공원 녹지관리사업 1억 2,385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도시공원 물놀이장 사계소에 대한 청소 용역비 1억 3,900만 원을, 원흥이 생태공원 공원 등 교체공사 1억 2천만 원, 생활 불편 시설 개선 사업으로 옥년 어린이공원 기능 보강 사업에 1억 원, 율량동 어린이공원 6개소 시설물 정비 사업에 1억 3,700만 원, 오송 호수공원 주차장 개선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에서 441쪽입니다. 두꺼비 생태문화관 국산재 활용 촉진 사업에 5억 원을, 제초 전정 등 녹지 도시숲 수변 띠녹지 관리 사업에 11억 5,181만 8천 원을, 농원 교통섬 중앙분리대 관리 사업에 3억 2,710만 5천 원, 분평동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 사업에 4억 원, 가경동 명품 황토길 조성 사업에 7억 원, 도시숲 정원관리 운영 민간 위탁금 등 1억 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상당로 일원의 노후화단 정비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0쪽 공원 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 조성과 예산액은 기존액보다 20억 1,970만 원이 증액된 136억 5,145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조성공사에 진행 중인 수불림 문화공원의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8,500만 원을, 운천 근린공원 조성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5억 6,500만 원, 강내 근린공원 조성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에 2억 7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조성하는 일상 가득 청주 가든 만들기를 위한 묘목 구입비 등 1억 970만 원, 장기 미집행 완충녹지인 청주 산단 내 완충녹지 제1호 조성을 위한 지작물 철거비 2억 2천만 원, 청주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비 1억 원, 명암 유원진의 주차장 확장을 위한 공상비 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액은 기존액보다 24억 1,410만 원이 증액된 246억 6,820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경제림 조성 민간 위탁 사업비 3,961만 4천 원을 감액되었고 2023년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 미지급분 2,3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및 격가지 제거 사업비 4억 3,478만 원, 일반 공무원 산불 진화대 신규 편성에 따른 진화복 및 보호장비 구입비 7,848만 6천 원, 산불 예방 홍보 물품 및 산불 대응 장비 구입비 4,100만 원,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목 제거 사업비를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2023년 산사태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물량 증가와 추가 피해 신고 접수로 산사태 수해 복구 사업비 8억 65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등산로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관용 차량 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우암산 생태공원 사업비 8억 원, 동부원 자연휴양림 매입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3천만 원, 산당산성 힐링숲 조성 사업 실시 설계비 7,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30쪽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무남 생태공원 황토길 조성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831조 공원 조성과 소관으로 가덕면 주민 휴식공간 경관 개선을 위해 2억 원,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의 녹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흥덕구 복대동이 가로수 식수대 및 보도 블럭 정비를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106조 녹색사업 육성기급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을 제외한 사업비 등 8억 4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중앙역사공원 구 KT 부지 임차인에 대한 영업보상비 5억 원을, 월명근린공원 민간공원 토지 매입비 정산 반환금을 3억 4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 사업본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숙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46쪽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 요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서에 확인해 보니 이게 산불 진화를 할 때 그 안전화 같은 거 이거 매년 구입하시나요? 근본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이거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도 산불 진화대로 편성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편성한 건데 그래서 구청별로 25명씩 해서 100명 그리고 저희들 푸른도시 사업본 50명에서 150명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일반 공무원까지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산림관리과는 23명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급됐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127명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사용한 그 피복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여기 매년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은? 매년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직원이 바뀌게 되면은 그건 인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인계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이 산불 감시원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피복도 구매하는 것은 예산에 조금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지금 좀 말씀하시는 거 인계를 한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잘 하신다고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면 산림 재해 예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억 원을 추가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계상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위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재해 예방. 예. 예, 그게 작년도 피해 가옥 재위험목에 신청 들어온 게 처리를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온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거를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예. 그럼 그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는 곳이 지금 뭐 추가적으로 들어온 그 하반기에 들어온 그런 것에 대해서 선정돼서 나가시는 건가요, 그럼? 네, 산림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작년도 상반기에는 63건이 접수됐고요. 예. 하반기에는 327건이 접수됐는데 하반기에 접수된 것 중에서 이제 처리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이거 건데. 지금 1억 계상을 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에 들어온 거는 다 해줄 수는 없고 그것도 선정을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들어온 거 미리 거예요?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작년에. 작년도 뭐 피해 지역의 복구는 다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하반기 뭐 들어왔다 하니 그거 이제 제목 피해 재위험목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지금 예산 확보되면 바로 또 네네네. 추가적으로 할 거고 뭐 산사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산사태 유기에 해당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래요. 저기 여름철에 집중호우 대비하셔서 뭐 사전 예방이 철저히 해주신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니까 안전으로 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정수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지금 이 양서류나 두꺼비나 이쪽에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할 수는 없는 거 예산은 이게 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민간 이전 뭐 이거 시설비 뭐 이 공사비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그 관리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국도비 내시나 또 생활 불편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 내지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분리해서 부기했습니다. 이 지금 이제 공사비 중에 이 지금 뭐 두꺼비 생태공원 시설물 보수 및 개선 사업, 양서류 보호 펜스, 이 양서류 보호 펜스 정비 사업은 뭐예요? 혹시 사업 설명이 되나요? 응? 434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호입니다. 양서류 보호 펜스는 지난해에 그 수해가 났을 때 그 생태공원 뒤쪽으로 푸르지오 아파트 뒤쪽으로 그 보행자 도로가 있는 부분에 그 양서류가 산란기 때 이동할 때 제한을 두도록 한 부분이 이게 좀 다 앞쪽으로 이 부분 쪽으로 많이 쓰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때도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 여러 가지가 좀 조치가 안 돼서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또 그 주민과의 건의 사항에 또 나온 부분이라 이번에 이게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했습니다. 저기 그 시장님 그 주민과의 대화 때 이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사업이? 이 생명누리공원 운동기구도?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호입니다. 예, 생명누리공원 내 운동기구 역시 그 주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이건 내용이고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현재 그 물놀이장 예. 있는 부분에서 그 위쪽으로 보면은 그 무남 저기 생명정 올라가는 쪽에 저기 정자가 2개 있고 그쪽에 공간이 좀 넓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는 이제 무분별하게 설치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설치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운동기구도 꼭 그 주민들이 꼭 필요한 거 무분별하게 막 여러 개 해놓으니까 안 쓰는 거는 녹이 슬어서 방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이제 어르신들 쓰는 거, 뭐 이제 뭐 젊은 청소년이 쓰는 거, 뭐 이런 거를 좀 구분을 해서 이게 뭐 2개, 3개 해달란다고 그래가지고 해줄 것이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해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호입니다. 저희들이 이 어떠한 각 동이라든지 이렇게 건의사항에 들어온 사항은 꼭 그 통해서 주민분들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내용을 어떤 운동기구를 제일 많이 쓰는지 그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으로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뭐 437조. 이 지금 두꺼비 생태문화회관 국산재 활용 촉진 사업은 이 사업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호입니다. 그 두꺼비 생태문화관 국산재 활용 촉진 사업에 계상된 5억 원은 그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난해에
그 국산재 활용 촉진 사업 공모 사업에 산림청에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사업으로 어떤 국산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관에 특히 이제 양서류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관 안에 여러 가지 1층에 그 체험실이나 세미나실 같은 부분에 내부에 이제 국산재 목재를 내장재를 해서 조금 그 환경적으로 내장재 그런 교체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장재를 해서 좀 아이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환경적으로 조금 좋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난번에 그 3월 달에 그 두꺼비 생태공원 지금 그 수질은 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호입니다. 그 현재 운영하는 건 뭐 특별한 변동 사항 없이 저희들 직영 체제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데크 공사하던 거는 다 끝났어요? 지난번 작년인가? 23년도인가? 언제 그 데크 뭐 뜯어내서 좀 수리하는 것 같았었는데 그 막아놓고 잘 모르시나요? 뭐 전체적으로를 잔체한 건 없고요.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은 계속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전체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부분에 너무 많이 있는 부분에서 한 조금 더 있다가 그 목표 같은 부분은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 그 직원분들이 거기 2명 가 있는 거죠? 기간제. 기간제 시간 선택제이 2분 가 있고요. 또 시설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2분이 또 있습니다. 아, 그럼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예, 이제 외부 이제 시설 관리 때문에 가는 기간제 근로자고요. 직원은 시간 선택제 2분이 프로그램 운영과 모니터링 등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하루에 일주일에 그럼 우리 직원은 몇 번이나 가요 혹시 그 두꺼비 그 사무실에? 우리 일 있을 때만 가시나요?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호입니다. 그렇진 않고요. 그 주기적으로 이제 뭐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가고 또 그분들이 또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으면 가서 현장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그 세미나실에 요즘도 계속 회의하고 또 뭐 그 강의하고 이렇게 하나요 혹시 그 뭐라 그러나 그 동아리들 오셔서?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계속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외부 이제 강사분들도 초청해서 프로그램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고은조성 과장님. 이거 444쪽에 보시면 이 일상 가득 청주 가득 만들 묘목 구입하고 이 뭐 시상금은 이거 뭐예요 혹시? 예, 공원주선과장 홍현천입니다. 이제 우리가 청주시에서 지금 이제 일상가득 청주를 해갖고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범시민운동을 자치의 행정과에서 지금 읍면동 대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일환으로 일상생활 주변에 보면은 방치된 유휴 공간이라든지 그런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꽃도 가꾸고 나무도 가꾸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환경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세운 거는 우리 읍면동에서 이제 사업을 이제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좀 8개 읍면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유지 그런 데다가 꽃도 심고 나무도 식재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8개 사업지가 선정이 돼서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예, 들어왔습니다. 그럼 나무도 사주고 이 시상금은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들이 이제 수목하고 초하류를 심어주면은 잘 뭐 그 관리를 잘 한다고 하든지 그거 선정을 해서 시상금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그만큼 이제 정성 들여 심고 관리 잘하고 또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여기 이제 읍면동 청주 일상가족 청주 만들기에서 콘테스트도 좀 하고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시상금은 좀 그렇잖아요. 뭐 그냥 감사패 정도 이렇게 주시는 그래도 게 낫지. 그 집는 단체라든지 시민들 그 마을에는 그래도 시상금을 주는 걸 좀 더 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이제 하단에 보면 명암유원지 주차장 확장 공사는 뭐 이제 공사를 하시겠지만 지금 몇 년 만들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이제 지금 이제 80% 정도 됐는데요. 지금 이제 120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20면 정도가 다 나오면은 나무를 이식하는 게 있고 나무를 또 이식 못하는 거는 비는 게 있고 그래서 이걸 아무튼 저희들이 우리 화장실 뒤편으로 보면 하천 분야가 좀 있습니다. 하천이 좀 들어가는 하천이 좀 있는데 거기를 하천 전용 허가를 받아갖고 그쪽을 더 활용을 하면은 저희들이 좀 140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 지금 주차장이 있는 뒤에 그렇게 나와요? 그 저쪽 지금 나무 쌓는 데 말고?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게 35면입니다. 단층으로? 예, 그래서 이제 단층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많이 나와요? 120면씩? 예, 120면 정도 나옵니다. 그럼 저쪽 그 법면 있는 데까지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하천 그 전용 허가를 좀 받아갖고 최대한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135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예, 그 예. 풍주사 들어가는 길 지금 현재가 있는 게 35면입니다. 그래도 120면이면은 많이 글쎄 그러시구나. 글쎄 그 어제도 제가 뭐 만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제 뭐 과장님이 산림과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그 어린이관에서 우리 산당 올라가는 도로 지금 뭐 그 언론에서 그 막았다고 나왔었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그 공원조성과에서 그 토지 매입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공원조성과장 홍인철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2010년 6월 30일부로 이제 명암유원지가 이제 129만 제곱미터에서 지금 69만으로 여기 퍽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기 분야가 거기 일대가 명암유원지 도시계획 시설로 돼 있었는데 그게 해제가 되면서 거기는 이제 명암유원지가 좀 아닙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지금 자연환경 차원에서 지금 거기를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산을 저기 국유부지든지 개인 매입하려면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45억인데 우리 시유지 그 위에 시유지죠. 터널 들어가기 전에 그쪽으로 내면 안 돼요? 굳이 그거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산림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던 거는 거기에 이제 생태를 파괴하지 않는 데서 우리가 매입을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다 이제 숲 체험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설치했으면 그런 걸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분이 요구하는 거는 53억이고 저희들이 탁상감정 받은 거는 45억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등산로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게 청주랜드 사업소에 기존 등산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가 펜스가 쳐져 있고 하는데 거기 지금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뚫어서 그거는 그쪽으로 이용을 하면은 금주 안에는 이제 그 건너가는 횡단보도만 설치를 하면은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등산로를 활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중간에 그 산소도 다 저게 이장했나요? 산소는 지금 있습니다. 면은 있는데 네. 그 옆으로 지나가는 거라 네. 기존에 그 끝에서 연결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청주랜드 사업소 안쪽에 있는 등산로를 활용하면은 그거 이용 안 하고서는 그 한 100m 정도 100m 한 100m 정도 뛰는데 그 터널 있는데 그 약간 그 공터 같은 거 있죠, 그죠? 그건 그 우리 터널- 시유지 아닌가요? 예, 거긴 아닙니다. 그것도 그분들 다 토지예요?
그 산림관리청장 책임집니다. 그 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등산로 거기까지는 그분 땅이고 그 넘어오는 또 다른 땅인데 거기는 저쪽 예. 터널 지나서 예, 저쪽 거기도- 그 예, 그렇습니다. 우암동 내덕동 저기 율량동 쪽에서 넘어오는 예, 데는 그 주변은 거의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그럼 뭐다 매입해야 되는 거네 거기 저기 다니는. 그래서 등산로는 지금 당장 그 성주랜드 사업소 쪽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등산로만 가지고 매입하는 건 그렇고 다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은 그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매입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같고 등산로를 개설해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궁금해서만 여쭤봤고요. (447쪽에) 이 시설비도 이게 뭐 그 수해 복구 사업인데 이런 것도 그 본 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쪽 그 446쪽도 그렇고 한전 선로 이 가로수 가지치기 같은 것도 이게 이제 추가로 더 나와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과장님? 아, 산림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가로수 저기 전지 작업은 다음 주 본 예산 자체를 너무 조금 낮게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작업량이 턱없이 좀 그 부족합니다. 뭐에 그 저기 본 예산에서 10% 20% 감해가지고서 예산 짜놓고 또 추경에 또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은 뭐 감 하나 많아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전년도에 그 사업 예산이 258억이었었습니다. 작년에 가로수 정비 사업이. 근데 올해 워낙 160억밖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당초 할 수 있는 가로수 작업을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또 민원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추경에 세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48쪽에 이 지금 우암산 생태공원 이 사업은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잖아요, 그죠? 이건 틀리는 건가요? 그 저기 그건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한 거죠? 우암산 근린공원, 그죠? 공원조성과장 홍기철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암산 근린공원이 작년 12월 말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아직 의회 농업정책위원회하고 의장실에 거기 아직 이제 구두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7일 날 한번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재가 나면은 바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뭐 거기 주민들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요거는 그러면 우암산 생태공원화 사업은 뭐예요? 혹시 사업자? 이거는 별도 사업으로요. 예. 우암산 내에 있는 뭐 생태 탐방로 복원한다거나 이건 도 환경 보전 기금을 예산을 받아서 도비 40% 60%를 해갖고 하는 건데요. 숲 가꾸기 사업한다거나 숲 합성을 조성한다거나 그런 우암산 내 그런 생태 공원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한번 그것도 한번 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 지금 우암산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둘레길이 생겼잖아요, 그죠? 네. 둘레길도 어제 제가 한번 그 돌아다녀 보니까 관리가 좀 많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뭐 우리 균형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거지만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낙엽 잎이고 뭐 그냥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우암산을 한 바퀴 이렇게 돌을 수 있는 뭐 그 걷는 길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한번 그것도 한번 우리 공원 조성과에서 해야 되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요. 예,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준공식을 하게 되면은 우암산 근린공원 준공식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암산 근린공원 준공 및 시민 걷기 운동 그런 식으로 해갖고 준공식을 좀 할 예정입니다. 여하튼 우리 홍 과장님이 뭐 저기 뭐요 저희들이 뭐 얘기만 하면은 아주 척척해줘서 고맙기는 엄청 감사를 드리는데 여하튼 그런 것도 뭐 퇴직하시기 전에 좀 적극적으로 좀 해서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지금 사천공원도 한번 제가 이제 가봤어요. 가봤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는데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경사뒷면 사람들이 이제 내려가면서 약간 이렇게 이제 뭐 좀 경사가 졌잖아요, 그죠? 그 경사진 거를 좀 이렇게 좀 평평하게 좀 이렇게 해달라는 민원이 오늘 그 주민을 만났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뭐지? 그 수로는 덮개는 안 합니까 혹시? 공원 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산책로 주변으로 된 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변으로 이제 시민들이 걷다 보면은 빠질 염려가 있어갖고요. 네. 거기는 이제 우리가 여기 뚜껑을 덮을 겁니다. 덮개를 해주셔야지만 그 낙엽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들어가지 않게 비가 오고 그러면 그게 쓸려서 그냥 맨홀로 들어가니까 맨홀이 막히더라고요. 예. 한번 그건 뭐 개인적으로 한번 또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무관님 아무튼 얘기를 하다. 저희들도 아무튼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사면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데는 좀 미끄러질 염려가 있는 데는 치단으로 완화를 해든지 아니면은 계단을 좀 설치해 갖고 그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남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남일현 의원입니다. 공원조성과장님 434쪽의 하단에 폭염 대비 공원 물길 쉼터 조성에 있어서 단초 본 예산의 3억이 계상이 됐고 추경에 3억이 돼서 6억이 되는데 이 과정이 참 처음에는 국비가 1억 5천이 내시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산과가 잘못한 거야?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잘못한 거야?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호입니다. 그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공모 사업에 물길 사업, 공모사업에 1억 5천이 예, 공모 사업에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3억에 국비 1억 5천, 저희 시비 1억 5천으로 총 사업비 이제 3억이 매칭된 건데 저희들이 그래서 간해시가 작년 10월달에 간해시가 됐을 때 그 내시상을 갖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물길 사업 할 때도 경제정책과에서 그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그 시장 내 쿨링포구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도 선정이 되고 저희들도 선정이 됐었는데 어떤 이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경제정책과에서 아마 그 일부 사업 포기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시 사업에 이제 배정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그 3억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좀 저희들이 더 그 사업비를 갖고서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했더니 환경부에서도 좀 저희들한테 그 할 수 있도록 해줘서 12월에 그게 확정 내시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그 3억을 그대로 집행하면 또 이제 추가 사업비에 대한 또 매칭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좀 늦추고 이번에 1회 추경에 같이 이렇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국비가 기금으로 또 변경이 돼서 이번에 3억을 하고 저희들 3억에서 전체 사업비는 6억으로 이렇게 좀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그 의회에서 우리가 본 예산에 할 적에는 이거를 믿고 그때 당시 이거를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승인하는데 바로 국비가 감액되고 우리가 시비가 증원을 해서 3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합의 6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 국비는 3억은 이제 기금으로 됐기 때문에 기금으로 예. 그래 전체 그 3억 분에 대한 타 부서에서 포기했던 3억 분을 저희들이 갖고 와서 그 부분을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전 뭐 그래도 기금은 지금 이번에 와서 편제된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이제 전체 이것뿐만 이번에 아니라 와서 편제된 거지. 그게 애당초 본 예산에는 없던 거고 본 예산에는 국비하고 12로 해갖고 3억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50대 50을 해갖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왔을 때는 이게 바르지 않는 우리가 편제를 했고
또 그거에 모르고 우리도 승인을 하는 거에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예, 하여튼 그 사전에 의회에서 해주신 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좀 이런 부분은 있어서 과장님 편제대에 대해서 모든 게 그 중간에 잘못된 게 있으면은 의회 와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편제가 되니 이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사전 양지 바란다고 서로의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아무도 지적 안 하면은 이거 모르고 또 가는 거 아닙니까? 서로 잘못된 게 있고 수정할 게 있으면은 사전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폭염 대비 공원 물길 쉼터 조성이 이제 3억이 증감돼서 6억을 하는 건데 이게 없다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이준호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사업을 좀 더 좀 해보겠다는 좀 의지가 있었던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소는 방서수변공원 안에 저희들이 삽목을 했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이제 전체 바닥 물길이라든지 그 바닥 분수만 하지 않고 주변 물길까지 하다 보니까 사업 비분이 사실은 좀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전체를 6억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6억 수계는 부대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이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어쨌든 딴 거는 뭐 그래도 설계비가 얼마에서 구분을 해갖고 이렇게 그 편제를 해놨는데 지금 6억을 뭉뚱그려 놨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앞으로는 좀 의원님들한테 책자를 할 적에는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1쪽 좀 봐주세요. 도시숲 정원관리 운영에 있어서 이게 1억 500만 원이 이게 설명서에도 없는 예산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계산된 내용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호입니다. 지난해에 그 이제 4시가 왔을 때 한번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잘 내용을 몰라서 이걸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동의안을 했던 부분인데 단순 그 운영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 동의안으로는 좀 부적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그때 늦어서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그 일회 추경에 도비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로 저희들이 공원조성과에서 정원이나 이렇게 도시숲을 조성한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한 분 있고 4명이 그 유지관리인이 있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지난해 저희들이 이게 위탁 그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동의안을 올렸다가 단순 그냥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과장님 이런 부분일수록 더 소통을 해갖고 예산 편제할 적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더 설명서에도 없고 그래서 이거 참 짚어보는 건데 이게 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양수례라고 하면서 양수례가 아닌 널비거덕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너무 아쉽다. 유석희 본부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석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관련해서는 좀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도 동인이 뭐 위탁인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갑론을박을 논했던 상황에 있었는데 은근슬쩍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보는 거예요. 442쪽에 상당로 원주목 화단 정비가 당초 2억이 계상돼 있다가 1억이 증감됐어요. 증감된 사유가 뭐예요, 이게? 442쪽에.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원주목 정비 사업은 반영은 안 돼 있었고요. 이번에 이대 추경에 1억을 했는데 참고로 지난해에는 이 사직대로변에 그 원주목으로 있던 노후된 계단을 해서 지금 이제 매주석이라고 해서 작년에 싹 정비를 해서 지금 이제 경관 개선을 했었는데 작년 예산에 이제 본 예산에 저희들이 화단 정비를 좀 본 예산에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 재원 때문에 반영이 안 돼서 금년 추경에 이 상당로 쪽에 지금 그 노후된 원주목 계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일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원주목 계단이 이게 사실은 그 정비가 돼야 될 필요는 상당히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좀 더 예산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고원조성과 과장님 444쪽에 완충녹지 1호 조성 철거비 등 해갖고 2억 2천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1호 녹지 완충녹지 조성에 그 설치된 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거를 하는 건지 거기에 부대로 완충녹지 조성을 해제를 하는 건지.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지금 완충녹지 1호는 이제 우리가 산업단지 5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산업단지 5거리에서 폴리텍을 지나서 그쪽으로 이제 쭉 올라 여기 동쪽으로 그 선이 이제 저 봉정 사거리로 가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토지 보상을 70% 정도가 지금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가 된 데는 저희들이 이제 보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제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를 철거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거기 있는 시설물 철거비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명암지 주차장 확장 공사에 이제 우리가 본 예산에 4천만 원 설계비를 세워주느니 마느니 그 뭐 여러 가지 의원님들하고도 그래도 서로의 많은 소통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6억 6천이 들어요 거기? 예,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요 주차장 공용 주차장 면적을 할 적에는 우리가 저 오송읍 쌍청리에 거기에 보면 제곱미터당 12만 2,250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적용을 한 거예요? 예? 그걸 적용을 한 거예요? 오송이 한 거를? 예, 그렇습니다. 예. 조성하고 이제 거기는 이제 저희들은 명암 유원지 주차장을 하려면 거기는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홍현철 과장님 이 산출 근거 개수 조정까지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산림과 446쪽 좀 봐주세요. 그 산풀 진화목 구입 및 안전 구입에 있어서 이게 이제 뭐 우리 공직자들도 이게 의복이 필요해서 이거를 예산을 지금 편제를 했다고 이제 아까 이인수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거 구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를 지금 구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산불이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를 정말 그래도 어쨌든 성립전 예산이라도 해서 공직자들한테 이걸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초 산림관리과장 최근수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이거 도에서 이런 일반 공무원들까지도 산불 진화대로 편성을 하라고 하면서 예산까지도 사실상은 도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자기들 도 재정으로는 이게 좀 지원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요. 아니, 과장이 어쨌든 편성은 잘하셨는데 지침이 그러면은 이런 거는 성립전이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담당 공무원들한테 그 편성하는데
안전화라든가 위투라든가 뭐 안전모 이런 거는 미리 성립 전이라도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까지는 생각해 챙기지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누가 봐도 뭐 중요한 거를 하는 데는 그런 거 의회하고 소통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상입니다. 예, 남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준석 의원입니다. 어디지? 공원관리과 과장님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32쪽 보시면은 흥덕구 이제 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어떤 유지 관리를 하시는지 좀.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저희들이 공원 관리를 하면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기타 뭐 광장 포함해서 한 320여 개수의 우리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노후된 시설이 이제 좀 필요한 거는 예산을 부기를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 반영을 해서 고치고 있지만은 의자라든지 정자, 공원 내에 이렇게 이제 소규모 시설들이 있습니다. 편의시설 같은 부분은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설 관리 예산에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이제 수시로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작년도에 이제 세웠던 부분이 봄철에 보수라든지 민원 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심원 요구 사항이 좀 증가해서 추경의 일부 증액분을 구청별로 좀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 대농공원 물놀이장 아시잖아요. 거기 제가 민원을 참 많이 들었던 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는 화상까지 입을 정도로 거기가 좀 뭐 심각하게 그렇게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혹시 민원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지난해에 대농근린공원 아예 물놀이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 부족분이 있어서 그 쉼터 시설을 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 텐트라든지 당시에는 했는데 의회에서도 또 저희들 그런 사정을 알고 했기 때문에 본 예산에 거기 막구조물 그늘막을 금년 본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가 돼서 제적 과정에 있기 때문에 7월 개장 전에 그 막구조물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그늘막을 일부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36쪽이에요. 복명일동 복대동 진제근린공원 목재 계단 교체가 있잖아요. 이 계단이 위에가 경로당 그 계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현장을 가봤는데 경로당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연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공사를 하실 때 좀 경사면을 좀 완만하게 해서 좀 이제 그런 얘기 너무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걸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그거를 좀 경사를 완만하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그래 저도 이것 때문에 현장을 좀 몇 번 갔다 왔었는데요. 저도 실무자 때 이제 봉병동 쪽에 어린이공원 업무를 봤었고 저번에도 한번 가보니까 그 경로당 앞에 포장하는 거는 뭐 표장 변경하는 큰 문제가 아닌데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한 7, 8개 되는 계단이 워낙 이제 옹벽 개념으로 있던 단차가 높은 콘크리트 계단이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램프 형태로 이제 화단을 먹고 들어갈 경우에는 기존 나무가 거기가 이제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나무의 어떤 뿌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직선으로 안쪽으로 들어갈 때면은 이게 이제 안쪽으로 밖으로는 못 오니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공원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활동 공간이 또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계단 보수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봐야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이제 그쪽이 이제 산책로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진입로가요. 그러니까 좀 그거를 좀 가능하시면은 한번 좀 검토하셔서 좀 경사 좀 완만하게 해서 좀 편리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을 할 때 그 경로당이라든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도 한번 상의를 해보는데 그게 공간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가 가능하면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할 때 좀 논의를 해서 설명도 드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고건조성과 우리
홍현철 과장님께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정원도시 조성업 신규 사업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대상 지역이 한계소인지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청주시 이제 종합문화 조성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이제 종원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거를 이제 종원 조성 계획 기본 구상을 용역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호천으로만 한계가 하는 게 아니고 정원 조성이라는 거는 기본 구상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미호강 주변도 있고 동보원도 있고 오함산도 있고 문암 생태공원도 있고 아무튼 기본 구상을 해서 정원이 될 수 있는 데가 있으면은 최대한으로 이거를 기본 구상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정원을 한번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이제 충주가 지금 국가정원으로 지정돼 있고요. 또 제천, 보원, 음성, 단양, 계산이 지금 자체적으로 공허 정원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거 거점으로 하기 위해서 지방 정원을 만들어 구상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합시다. 아무튼 의원님들이 아무튼 심사숙고 하셔갖고 이거 정원 기본 구상의 용역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아무튼 반영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대상적인 한계소가 아니라 이제 몇 군데로 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청주시에 포괄적으로 기본 구상을 담아왔고요. 저희들이 이제 어디가 제일 적당한 적진가 그거는 이제 기본 구상에서 나올 겁니다. 참 쾌적한 공원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예산서 443쪽을 보면은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그 예산이 운천, 강내, 수동 이 세 곳에 대한 사업이 다 문화재 발굴 조사도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셨는데 이 문화재 조사 발굴을 하게 되면은 이 사업에 좀 차질도 생길 테고 문화재가 발굴이 안 되는 상황에도 좀 길게 가는 경우도 많고 문화재가 또 발굴이 되게 되면 이 장기간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최대한 장기적으로 많이 기간이 가는 경우는 몇 개월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문화재는 이제 시골하고 지표주사 시골 그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표주사에 하면서 무슨 기아장이라도 하나 나오고 그러면은 시골 조사를 하게끔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아무튼 이제 문화재 운천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거기 문화재 구역이 일부가 좀 들어가 있고 거기가 이제 문화재가 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매장 문화재 보호법에서 시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체 다 면적은 안 하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일부 저희들이 이제 운천 근린공원이 23만 9천 제곱미터가 정도 되는데 6만 5천 200 제곱미터에 대해서 시골 조사를 했습니다. 그 안에 트렌치를 떠보고 하니까 12,900에 대해서만 발굴 조사를 하라고 이제 문화재청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하면은 6개월 정도는 아무튼 빨리 하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면서 지역 그 주변 지역 주민들 민원은 없어요? 예, 문화재 발굴 조사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 민원 발생이라든 그런 게 차질 없이 저 주민들이 좀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그거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지금 우리 지금 산불이 지금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 지금 상황이 좀 비도 자주 와서 좀 산불이 좀 덜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우리 산불 방지를 위해서 좀 예방이라든가 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를 해서 좀 초기에 피해가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홍보도 해주시고 교육을 좀 우리 산불 감시원들한테 좀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림관리과장 정했습니다. 예, 안전을 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남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신규 사업이랑 여러 가지 사업 또 예산 편성을 하시는데 사전에 좀 우리 상임위원님들과도 사전에 좀 보고를 해주시고 또 교감을 해서 사업이 좀 원만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석희 본부장님 좀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석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인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입니다. 정해 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